참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일단 오늘 5명 중에 4명이 추려졌습니다. 화면을 한번 만나볼까요? 주진우 의원이 컷오프 됐고 탈락을 했고,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이 4명이 이제 국민의힘 당권 최종 주자가 됐습니다. 4명. 2대2 구도가 확실해졌어요.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반탄관 찬탄. 그런데 오늘 저희가 짚어볼 얘기는 이 얘기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결국 강경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할 거다라는 얘기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출연 자체보다 오늘 김문수 전 장관,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꽤 논란이었습니다. 당대표 되시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을 국힘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까?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그런데 지금 감옥 갔다가 지금 계시는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감옥 계시고요.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다 갔다 오셨습니다. 제가 다 찾아뵙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 계엄한 거 저는 찬성 안 합니다. 제가 알았으면 반대했고요.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격 안 하고 우리끼리 계속 총질을 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 패인이다. 우리가 나눠지고 우리끼리 총질하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단결하고 저쪽은 분열시키고 공격해야 된다. 이 두 문장이 꽤 여러 뒷말을 낳았어요. 계엄에서 누가 죽거나 다치기라도 했냐.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입당 때 수용하겠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극단적인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인 미수가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살인죄와 함께 살인 미수도 처벌되죠. 자, 그런데 계엄이라는 건 뭡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실탄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군인들이 폼으로 총 들고 나오는 거 아니죠? 군인들이 나올 때는 707 최고의 정예부대입니다. 그다음에 특전사, 자 총탄을 들고 나올 때는 쏘라고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1980년대 비상계엄 때 광주에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죽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는 명백하게 총을 들고 나와서 총으로 질서를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엄중했는데, 자 근데 왔는데 아무도 안 죽었기 때문에 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이 뭐 계엄이 무슨 심심풀이 땅콩도 아니고요. 정말 이거는 국민들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인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드는 이 행위를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다. 그 일어나지 않는 거는 뭡니까? 결국 국회의원들이 빨리 가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지금 수사하는 건 보십시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또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정인들을 체포하라고 문 부수고 등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다 증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뭐 계몽령입니까? 그냥 겁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자 그런 걸 지금 당대표 되겠다는 분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입당시켰다? 그럼 이 당은 무슨 당이 되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거의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계엄 막아서 유혈 사태가 안 난 거지. 이 말을 바로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죽은 사람이 없어서 죄가 없다. 제정신인가. 친길 후보의 윤 어게인 본색이 드러났다. 김문수 전 장관이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저 해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할지 고심했던 것도 여러 이유가 내부적으로는 있었겠지만 장혜미 변호사님, 이제 이른바 찬탑바 쪽에서는 이게 마치 윤 어게인에 대한 선언 아니냐라고까지 비판을 했어요. 사실상 선언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렇게 강성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이 당원 분포나 구도상 유리하다고 판단되니까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단순히 전략적인 발언을 넘어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계엄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참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의 통할 아래 정부기관을 두는 겁니다. 국민 기본권을 영장이나 어떤 법적인
절차 없이 무리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게 계엄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죠. 국가가 전쟁 상황에 거의 다다라야 되는 그런 때만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법적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소란을 피울 때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어렵게 할 때마다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논평 내지 않느냐? 왜 입장 표명이 없느냐? 이제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다. 우리 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논평 낼 가치조차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지금 유력한 당권 주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 본인이 희망하면 복당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 발짝도 계엄의 그 순간으로부터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로는 이런 발언을 해야 당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한계가 매우 뚜렷하게 보여지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 해당 유튜브에서 김문수 전 장의 한 말이 또 있습니다. 뭐 재입당 얘기나 계엄 얘기 말고도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한길 대표 있죠. 저 사람이 히틀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타 강사로서 아주 인기가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한길을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사람이라서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거거든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아니 지금 전환길 예. 우리 선생님 여기 나와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 이런 주장한 사람은 당에 계속 남겨두셔야 돼요. 그건 당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 정청래를 비롯한 아니 그 윤희숙이가 한 더불당이 하는 말인데. 겁니다. 예? 윤희숙이가 한 말이라고요. 윤희숙 원장도 지금 아직 정치 경험이 없는 분 아닙니까? 대표 되시면은 정리하실 거예요? 물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아마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제 그 기성 방송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유튜브고 뭐 편안한 자리에서 일부 보수 인사들과 나눴던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무게감, 책임감이 있는지는 저도 가늠은 잘 안 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최근에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하고 뭐 전당대 가면서 어쨌든 대선 끝나고 안철수 혁신위, 윤희숙 혁신위가 뭔가 바꿔보겠다고 여러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 전한길 씨하고 히틀러나 스탈린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 그런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그걸 또 끌어들인 고성국 씨 이야기도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는데 제가 제일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은 누가 합니까? 그 조직의 오너나 최고 책임자가 면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대표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예. 면접관으로 그 가가지고 면접 본 사람이 누구냐? 고성국, 전한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의 오너입니까?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 취직하려고 김문수 그 후보가 전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참담하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예. 저런 분이 어떻게 지금 그 대표가 돼서 당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뭐 현명한 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계엄 관련 발언의 논란거리는 뭐 좀 식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 최진봉 교수님. 네. 오늘 NBS에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6%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 좀 국한을 해보면 민주당보다 14%포인트가 낮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좀 많이 잘 좋게 순조롭게 흘러갔다가 뭐 강서로 후보자 논란부터 해서 최근에 주식 관련 진성준 의원 혹은 최근에 이춘석 의원까지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라면 악재들이 쭉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 반사이익을 얻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영상 물론 유튜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영상에서 나온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요. 윤석열 지금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대표로 출마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무슨 내란이냐고 얘기하고요. 국민적 어떤 기준과 상식에 어긋난 행동과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력한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에요.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볼 때 또는 심지어는 TK에 계신 분들이라도 예. 보수의 가치는 법을 지키는 거고 헌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예. 내란이라고 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 아닙니까? 예.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부부의 여러 가지 조사 내용들을 보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정리를 못하는 거죠? 저는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대통령은 잘 하시지만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어서 예. 이게 이점이 될 수 있는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가져가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하나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모습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주고 TK에 계신 분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찬탄 반탄 2대2 구도가 됐기 때문에 더 선명해졌는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앞두고 여러 유력 주자들의 발언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